오늘 강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면 더 기록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데 우리 강아지 저 사료를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뛰어들어요. 어제 영희랑 말다툼한 것이 튀어오르고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잡생각을 끊어내고 아침부터 점심까지의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쭉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이미지 기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생각력이에요. 이 생각력을 키워가는 것도 역시 기록을 매개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다이어리라는 매개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기록이 좀 생활에 이렇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그런 실천들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오늘 강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면 더 기록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오늘 강의 듣고는 조금씩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요, 기록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 기록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적은 거창해요. 첫 번째, 기록형 인간 되기. 두 번째, 전략형 인간 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두 강의를 하면서 기록형 인간, 전략형 인간이라는 용어를 잠깐씩 쓰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완성될 거예요. 우선요, 우리가 전략형 인간, 기록형 인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요컨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제가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를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능력.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력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뭘까요? 생각력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잡념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강아지 저 사료를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뛰어들어요. 그 다음에 어제 영희랑 말다툼한 것이 튀어오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식사를 다 한 다음에는 그래,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엄마가 어제 나한테 뭘 부탁했었는데 그게 뭐였지? 막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제임스 조이스라는 소설가를 알죠?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소설 배우면서 제임스 조이스는 좀 독특한 사람이다. 왜? 의식의 흐름의 방식으로 소설을 쓴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대체로 모든 생각이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잡생각이 중간에 막 엄청 끼어드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은 그래서 율리시스가 유명해진 건데 그거 읽으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시간 순으로 안 돼 있고 머릿속에 끼어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대로 나열해뒀습니다.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의 소설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방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난해하죠. 왜냐하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얘를 잡생각을 끊어내고 아침부터 점심까지의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쭉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자, 거꾸로도 가능하죠. 점심시간 전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마치 영화 보듯이 중간에 잡념이 끼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쭉 연상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생각력이라고 해요. 이 생각력이 몸에 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금방 상상 가시죠? 무엇인가를 구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잡념이 끼어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상력도 좋은 사람이 되겠죠.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정리해내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것을 실력으로 뭔가 지적인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생각력이 포인트라는 거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생각력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은 뭐 떠올리면은 확 아실 수 있냐면 바둑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가끔 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바둑을 새까맣게 뜬 다음에 돌을 다 끄집어내고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 많은 돌을 첫 번째 돌에서 마지막 돌까지를 다 생각해내서 그대로 다시 둡니다. 이거는 생각력이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죠. 바둑 기사들의 생각력은 이미지 기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를, 그러니까 이미지로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거 우리가 뭔가 생각의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을 키우려고 할 때 이 이미지 기억 기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나중에 유튜브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생각력이에요. 저는 이 생각력을 키워가는 것도 역시 기록을 매개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다이어리라는 매개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다 다이어리를 사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제가 3개월 쓰신 분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3개월을 계속 지속해? 대부분 12월 말에 사서요. 1월 한 20일이 되면 그 다음에 안 쓰고 1년 내내 안 써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요즘에는 비싼 것들이 많아서 35,000원, 5만 원짜리 다이어리도 있잖아요. 외산들 그렇게 하죠. 얘를 사가지고요 10분의 1만 쓰고 그 다음에는 안 써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월간 다이어리를 좀 제발 씁시다 하는 걸 제가 권하고요. 저는 월간 다이어리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월간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은 일단 느낌상으로는 여러분들 오시지 않아요. 역시 기록형 인간, 전략형 인간이 되는 첩경이에요. 월간 다이어리를 쓰면. 왜냐하면요, 월간 다이어리가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하루를 플래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정처럼 뭐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그런 메모 칸이 있기도 하고, 저는 제가 사실은 설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파란 코끼리들의 챌린지 다이어리라 그래서 파코첼 다이어리라는 게 시판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는 저는 일상 기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뒀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C,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자기의 하루를 평가할 수 있는 칸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칭찬 칸이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3가지씩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꼭 글로 쓰시고 그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4쪽의 메모를 하루에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플래닝, 그 다음에 일상 기록해서 2페이지 돼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는 메모를 하도록 강제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다시 그 다음 날에 플래닝하고 일상 기록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쪽을 쓰게 돼 있으니까 플래닝하고 메모까지 합치면, 그러면 30일로 치면 3, 68, 180쪽 정도 되고요. 주간 플랜 같은 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200쪽이 훌쩍 넘어가는 메모를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쓰는 거예요. 어이구, 그걸 어떻게 씁니까? 아니에요. 얘는 매일매일 조금씩 쓰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월하고요. 그러니까 습관만 붙으면, 얘를 한 달 쓰고 나면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어때요? 내가 파코첼 다이어리 같은 월간 다이어리를 한 달 내내 써서 한 220쪽 되는 다이어리를 꽉 채워서 썼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까요? 한 달이 너무 꽉 차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이어리 쓰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월간 다이어리 쓰시는 거 꼭 권하고요. 한 번 더 얘기해야겠다. 1년이 지났어요. 다이어리가 몇 권? 12권이, 내 제일 가까운 서가에 12권의 다이어리가 쫙 꼽혀 있어요. 나의 1년이 어떻다고? 너무 뿌듯하죠. 자괴감, 나는 왜 이래?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1년 동안 다이어리 12권만 쓰시면 여러분들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기록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것을 월간 다이어리에다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한다고? 플래닝 한다고. 그런데요, 이 플래닝을 마치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방학 중에 계획 세우듯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 쓰고 일 쓰고, 시간 쓰고 일 쓰고, 시간 쓰고 일 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획을 잘 세운 날일수록 자괴감에 들어요.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꼼꼼하게 세우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계획의 3분의 1도 못했어. 이게 계획을 잘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오전에는 한 2가지면 충분해요. 오후에는 졸린 시간, 오후는 좀 하여튼 릴렉스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직장에서 할 때도 오후에는 좀 일의 강도를 여러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오후에는 1가지 정도. 밤 시간은 우리한테 되게 소중하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밤 시간에 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 시간에 한 2가지. 그래서 하루에 한 5가지를
해야지 하고 오전에 2가지 과제, 오후에 1가지, 밤에 2가지 과제. 요 정도만 써놓는 게 플래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가 이 정도의 양으로 해야 우리는 계획 안에 뭐 한다고요? 자유. 계획을 안 써야지 우리는 자유롭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플래닝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그러면 그 계획에 우리가 속박돼서 자유를 잃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전략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머릿속으로 하루를 시뮬레이션 돌려주듯이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록의 원천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충분히 돌려주는 기록이 아니면 기록은 사실 의미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형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시뮬레이션 돌리라고 했더니 우리가 아직 생각력이 발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뭘 하지? 아침 출근할 때까지 생각을 했어. 그다음에 출근해서 뭐 하지? 생각 안 나. 그 사이에 또 잡념이 들어.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려주라 그러냐면 제일 앞에 오늘 하루에 내가 제일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개만 먼저 생각을 해내세요. 이거는 쉽잖아요. 선택이니까. 이거는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다 중요해 보여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선택은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5가지가 중요해 보이면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도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거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오전에 2개, 오후에 하나, 저녁에 2개 선택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해져요. 이렇게 먼저 과제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아침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루를 쭉 머릿속으로 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플래너를 쓰세요 해도 그걸 실천할 수 없습니다. 꼭 제가 이야기한 이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방식대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돌려준 상태에서 오전에 2개, 오후에 하나, 저녁에 2개 정도 쓰는 것을 다이어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하는 이 플래닝 메모의 작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요? 2가지 효과를 주는데 답 아실 겁니다. 하나는 생각력을 이거를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니까 매일 할 거 아니에요. 3달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100번을 할 거 아닙니까? 100번을 머리를 돌려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면 우리의 생각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수준으로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중간에 잡념이 막 끼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상태로 나의 생각력이 컸구나 하는 것을 3달만 하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플래닝을 세우고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버스를 타고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서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고 문자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자세로는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게임을 완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정말 집중해서 헤헤 하하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게임을 하시는 거는 메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래요. 버스를 타셨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 할 일을 머릿속으로 쭉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쭉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권하는 생각력을 키우는 방법이자 기록의 방법은 일상 기록이에요. 제가 2번째 강의에서 우리 5가지 기록이 엄청 중요한데 4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1가지 빼놓은 게 일상 기록이었잖아요. 이것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를 내가 1시간 반 했어. 그리고 이제 끝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저에게 패턴을 이해하셔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상상을 벌써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공부를 끝낼 때 그냥 끝낸다? 아니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 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 공부, 저 공부, 저 공부, 저 공부를 했지. 한번 생각해주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를 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커셀 다이어리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이미 아침에 내가 플래닝을 세워놨어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페이지에는 시간을 상세하게 써야 돼요. 5시 반에서 7시까지 아침 공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리스트를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샤워를 했어. 그러면 샤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파커셀 다이어리를 피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이 자잘한 행위는 하고 다이어리를 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몇 가지를 한 다음에 파커셀 다이어리를 폈어요. 그러면 7시에서 7시 반 샤워, 그 다음에 7시 반에서부터 아침 준비, 8시부터 식사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촘촘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빠져도 돼요. 얘를 일상 기록이라고 그래요. 버스와 전철을 타고 출근을 했어요. 처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다이어리를 편다. 일상 기록을 쓴다요. 몇 시부터 뭐 이동을 하면서 했는데 감상을 쓰셔도 돼요.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성실한 아름다움,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행위한 것을 기억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기록하는 거. 요것이 일상 기록이에요. 시간 쓰고 내용 쓰고 시간 쓰고 내용 쓰고 리스트형으로 정리합니다. 자, 요걸 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서부터 얘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내가 일상 기록을 썼어요. 자,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앉아서 주문을 하고 기다려요. 이렇게 하세요. 다이어리를 펴고 한번 쭉 보셔도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익숙한 사람은 다이어리를 보지 않아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영화 보듯이 점심 먹기 전에 자신의 반나절을 쭉 돌려봅니다.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될까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또 돌려보겠죠.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일기 쓰기 전에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펴보세요. 그러면 페이지의 오른쪽, 그러니까 일상 기록을 시간 1 쓰는 요 칸에 이제 쭉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채웠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전에 기억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일상 기록을 쭉 훑어보고 머리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해봤더니 이틀이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유는 반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루가 선명하게 영화 보듯이 쫙 기억이 나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걸려요. 90회 100회를 한 거죠. 아침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고 자기 전에 영화 보듯이 하루를 생각을 했어요. 자, 일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게 기록형 인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일기는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3가지 정도를 고르세요. 너무 기억에 많으니까. 아, 오늘은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 아, 오늘은 지식적으로는 이거야. 아, 오늘은 내 감각에서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역광으로 비치는 가로수의 이파리가 너무나 예쁘게 빛났어. 오늘은 그걸 쓰고 싶어. 그렇게 몇 가지만 선택해서 일기를 쓰시게 될 거예요. 일기를 다 쓰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겪으시게 될까요? 자, 아침에 생각을 돌려주고 밤에 생각을 돌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좀 철학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철학자 한 명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는 그런 글을 썼고 그 베를린의 유년 시절은 소설 읽듯이 읽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냥 쭉 회상하는 그런 형식의 글이에요. 베냐민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어찌 보면 기억의 철학에서는 최고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치치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러 가다가 국경 수비대에 잡힐 상황이 돼서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요절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철학적 화두들을 많이 던져준 그런 분이에요. 베냐민, 말터 베냐민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의 기억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니 영겁의 시기를 보시는 분이니까 어떨까요? 제
영겁의 시기를 보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이야. 그러면 김익환의 뭐 형님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야. 그러면 김익환의 뭐 삼촌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응축되어서 감각되는 것. 이것을 메시아적 시간관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베냐민의 시간 철학, 기억 철학의 한 측면인데요. 자, 제가 아침에 시뮬레이션 돌려주고 저녁에 영화 보듯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면 과거가 어떨까요? 멀리 도망가 있는 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착 몸에 붙습니다. 지금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생각력이 엄청 발전한 상태에서 하루가 굉장히 선명한 상태로 자기에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하루가 자기 피부에 현재에 그냥 착착착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력이 우리 몸에 붙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과거를 버리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이 현재의 자기 몸에 체현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기록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기록형 인간은 어떤 인간? 시간을 응축적으로 살아가고 과거를 버리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누적적으로 자기의 현재의 상태에 착 붙여서 사는 사람.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훈련시켜주는 것은 뭐라고요? 아침에 플래너. 그냥 플래너 아니죠. 생각을 돌려주고 쓰는 플래너. 밤에 일기, 그냥 일기 아니죠. 일상 기록을 훑어보고 하루를 쭉 영화처럼 되돌아보고 그중에 3개 선택해서 쓰는 일기. 요 프로세스만 여러분들은 3개월 하셔도 여러분들은 메시아적 시간관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력을 갖고 생각이 우리 몸에 착 붙은 사람이야. 이제 미래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플래너를 쓰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오늘 점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추어탕을 먹어야지. 오늘은 이상하게 추어탕이 땡기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력이 좋은 사람은 그 감각이 점심 때까지 남아있겠죠.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그래. 추어탕 먹을 사람,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 그래도 나는 그 감각이 몸에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추어탕 집에 가서 추어탕을 시켜놓고 맛있게 추어탕을 먹었어요. 어떤 느낌?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이에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사는 삶이란 결국은 인생의 주관자로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억론은요, 단지 많은 것을 기억해서 똑똑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론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된 주관자, 적어도 자유의지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해가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꿈을 찾아서 산다 그러죠. 근데 얘가 신기루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꿈이 과거와 상관없이 그냥 텔레비를 보다가 저거 너무 좋은데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이건 사실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행성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수행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란 자신이 수행해온 것의 집정물로서의 현재의 자기, 그게 자기거든요. 미래의 자기란 그런 수행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를 현재로 착 밀착시켜서 응축된 삶, 메시아적 시간관을 느끼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신기루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지향해가는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자, 기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거짓이 아닌 과거의 누적을 통해서 세팅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형 인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이제 생각이 드시죠? 생각력이 엄청 발전된 사람이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대로 기록형 인간이 돼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먼저 구상 기록을 하고 살아요. 또 아침에 플래닝을 할 때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전략형 인간의 표본 아닐까요? 자, 매사 무엇인가를 할 때도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꿈을 향해서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을 가진 전략형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월간 다이어리 쓰시고요. 그 사이에 4장 정도 하루에 메모를 강제하는 그런 다이어리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쓰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지식 기록, 대화 기록, 구상 기록, 일 기록 요 네 가지를 매일 그 다이어리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계속 메모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기록형 인간으로서 매사를 또 인생 전체를 전략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